안녕하십니까, 정도원입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남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뜸한 사이 외모는 물론 실력까지 업그레이드, 게다가 개그맨에서 다문화 전문가로 대변신을 하고 나타나신 분을 오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신해서 사장님 나빠요를 외치다가 이제는 그들의 지킴이가 된 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정도원의 통 큰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이고 다문화 강사, 또 다문화 홍보대사시죠?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개그맨 블로거 정철규입니다. 네. 네네네, 반갑습니다. 정철규 씨 하면 저도 이거 알아요. 아, 예. 사장님 나빠요. 네, 사장님 예. 나빠요. 네네네. 영 비슷하지가 않네. 어쨌든 2004년에 네네. 한국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초를 풍자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제가 끝나고 나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영화도 찍고 두사부일체, 상사부일체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앨범도 내고 또 다른 TV 뭐 땡 프로라는 그 방송국에서 개구공화국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좀 했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많이 부각이 되질 않아서 예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띄엄띄엄 하긴 했었고요. 사업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사업도? 네, 뭐 매운 꽃게찜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김구라 선배님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웃기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지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좀 부각이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세월이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 네네. 모습은 거꾸로 간 것 같아요. 뭐 좀 손 좀 댔나요? 뭐 살짝 그 의학의 힘도 빌리긴 빌렸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때 당시가 제가 25에 데뷔를 했는데요. 워낙 그 캐릭터 때문에 PD님께서 뭐 머리 스타일도 이발소에서 자르지 할 때 미용실에서 자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머리도 그렇게 했었고 분장도 나이 들게 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 오히려 더 나이를 많게 보이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진짜 보면 지금 학생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고등학생. 고등학생 정도. 뭐 이건 내가 여자 얘기하면 작업 멘트가 될 텐데 네네네.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 아유 뭐 대학생 선배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네네네. 이건 뭡니까? 사장님 나빠요라고 외치는 블랑카 모습. 네네.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할 텐데 네네.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그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그 블랑카라는 코미디 중에서 시사 풍자, 메시지가 있는 그런 내용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참 갑질에 대해서도 참 해서 그 어떤 뭐 사장님이라든지 그런 어떤 갑질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항공사에서도 갑질이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갑질을 풍자하는 코미디에 대해서 한번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저 한국 온 지 몇 년 됐어요. 한국에서 와이프 봉숙이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근데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맨날 일해라 하면서 돈 조금밖에 안 주고 보너스 준다고 해놓고 보너스도 잘 안 주고 막 저 힘들게 했어요. 그래놓고 맨날 괴롭히고 막 욕하고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려 하는데 회사에 표 걸려 있었어요. 사원을 가족같이 적혀 있었어요. 저 너무 짜증나서 가족의 가짜를 뗐어요.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네. 네, 갑질을 하는 사장님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발 이 메시지처럼 이걸 듣고 갑질하는 사장님, 힘 있는 사장님들이 조금은 노동자들을 가뜩이나 힘든 사회인데 조금은 덜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녹이 안쓰럽네요. 네네. 그 당시 스리랑카 대사로부터 무슨 상도 받았죠? 네, 제가 그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라는 캐릭터를 했었는데 그 코미디를 1년 2개월 하고 나서 마지막 무대 때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대사관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분들 40명하고 같이 와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 프로그램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실제로 그랬어요. 네네, 스리랑카 대사관으로 써도 당신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면서 감사표를 좀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연기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네네. 그 오해도 받으셨어요?
오해를 받았다는 걸 넘어서서 아예 그냥 제가 외국인 노동자가 실제로 방송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KBS 코미디 게시판에도 지금 KBS 공영방송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외국인 노동자 지금 무대 세워놓고 장난치냐고, 그렇게 해서 PD님께서 그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한 적도 있었고, 예,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예. 근데 그때 이제 연기를 하면서 네네. 동남아인들이 겪는 현장을 직접 가본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전에부터 이미 제가 20살부터 3년 동안 그 병역 특례 산업체라 그러죠. 그런 제도 쪽에 군대 대신 그 회사에서 3년 동안 네. 근무하면 군 면제가 되는 제도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 외국인 노동자 30명하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방글라데시에서 온 분도 계셨고,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분도 계셨고, 중국에서 온 분도 계셨어가지고, 그분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점에서 힘들어하는지, 그렇게 이제 뭐 지내면 3년 동안 봐온 모습들이 저거는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서. 체험을 했네. 네네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코미디를 하게 된 거죠. 3년이면 뭐 충분히. 근데 네네. 이제 관심을 그때부터 이제 갖게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연기를 하게 될 때는 본인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 그때 당시가 이제 제가 2003년도 12월 달에 개그맨을 하려고 이제 그 병역특례가 2003년도 7월에 끝이 나고 이제 올라왔어요. 제가 서울을. 올라와가지고 이거 딱 올라와서 11월에 이제 다 정리하고 올라왔는데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코미디를 어떤 걸 보여줘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봐왔던 이거를 메시지를 담아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본인 아이디어였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였나요? KBS 연예대상 신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때 신인상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걸로 받은 거예요? 네, 블랑카로. 블랑카 떡을 많이 보셨네. 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체험할 때도 이 블랑카가 있었어요? 아니, 그때는 없었고요. 그때는 이제 그 블랑카는- 같이 일했던 형들이 이름이 기억이 하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랑몬, 도톤, 무자파르, 자파르 형이 있었고요. 중국에서 온 형은 그때 당시 류치, 왕라이샹 뭐 이런 형들이 있었는데 블랑카는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냥. 원래 블랑카가 스리랑카 이름이에요? 블랑카라는 언어는 원래는 스페인 언어입니다. 잘 몰랐는데 제가 스페인 언어인데 스페인 언어로 제가 원래 블랑카가 까무잡잡한 캐릭터로 나왔잖아요. 근데 블랙 이미지가 있구나. 네, 근데 그 스페인 언어로 블랑카라는 뜻은 하얗다는 뜻이에요. 거꾸로네. 네, 거꾸로입니다. 네, 그래서 까사블랑카가 하얀 집을 뜻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이거 본인의 창작물이었네. 네네. 예.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그동안에 뜸했는데 그동안 뭐 많은 일을 하셨네요. 네. 근데 그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뜸했었다고 표현하는 이 시기가 저한테는 오히려 어떤 땅으로 치면은 다질 수 있었던 기반을 제대로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데뷔를 해서 무명 없이 몇 바로 살 제가 때 시작했죠? 25살 때 제가 개그맨 한다고 경남 창원에서 올라와서 2달 만에 개그맨 순위 1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프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하나도 못 배웠던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소년등과 일불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면 큰 불행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깨지고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어려움도 많았었겠죠. 네네. 뭐 그런 쓰라린 경험 같은 거 소개할 건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좌절의 시간을 맛보고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다가 좌절하다 보니까 멘붕도 오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면서 제가 정신과 치료를 한 2년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막 수면제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서 제가 수면제 때문에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린 적도 있었고요. 굉장히 위험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개그맨 황현진 씨의 권유로 다문화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다문화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구나. 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가만 가정의 어른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자존감이 오히려 확립이 되면서 제가 거꾸로 병원의 약물 치료가 아닌 그분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거꾸로 우울증이 치료가 된 야, 네,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거는 아주 진짜 굉장한 얘기네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픔을 치료를 했다. 네, 제가 거꾸로 제가 오히려 치료를 받았던. 치료를 받았다. 네,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았던.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네요. 저는 평생 하려고 어디 가서든지 제가 항상 약속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우리나라 다문화 현실이 아직은 이제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차별과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게 많다고 보는데 네네. 지금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시죠?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되고 있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어디 지역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안 그러신데 어느 지역의 학부형은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우리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잘못이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거든요. 그렇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진짜 진정한 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건데 아직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는 부모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아직도 제가 좀 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어떻게든 저의 메시지를 많이 펼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간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짠하고 다문화 홍보대사, 다문화 전문 강사로 대변신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아주 기특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위 반응은 어때요? 좋아하시면서 야, 네가 딱이다. 야, 다문화 하면 넌데 네가 진작에 했어야지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운명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운명이고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격증도 취득하셨다고. 다문화 봉사활동을 이제 제가 지금 한 5년 차, 6년 차 접어드는데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자격증을 이번에 땄고 수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박 3일 연수 기간을 통해서 네, 합숙 훈련을 받고 수료를 했고요. 2박 3일? 네. 저도 관심이 좀 있는데 어떻게 따요? 어디 가서? 여가부 산하에 있는 그 다문화 다누리라는 저기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1년마다 한 번씩 그 시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원서 접수를 하고 원서에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기, 그러니까 강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제출을 하고 또 그 다문화 관련된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해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 네, 되고 나서 실기까지 그 강의를 또 시연을 해야 되고요. 아, 그래요? 거기서 점수가 이제 합격점을 넘어서면은 그다음 연수 기간. 연수 기간에서 또 실제로 연수를 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도 연수를 했을 때 몇 명이 탈락이 됐어요. 연수 시간을 엄수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수료증이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지는 않네. 네네네. 쉽게 좀 따보려고 그랬더니 그 많은 경력과 실제로 실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수고하셨고요. 네네. 근데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개그맨 최초로 멘사 회원이 됐다는데 멘사가 뭡니까? 상위 진흥 2% 내에 드는면은 가입할 수 있는 천지집단 중에 하나인데요. 예, 멘사 코리아 정회원으로 이번에 5월 19일 날 시험을 쳐가지고 개그맨 최초로 그것도 시험을 봐요. 예, 시험을 봐서 최초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야, 네. 그 본인이 스스로 그 판단을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관심을 가진 건 한 10년 전부터였고요. 예. 그런데 쳐야지 생각만 하면서 그때 당시 근데 제가 우울증 좀 그거에 시달리면서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치게 됐었는데요. 우리 처음에 기획사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떨어지면 창피할까 봐. 그런데 이제 계속 기획사에서 무슨 미팅이나 약속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너 뭐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자꾸 우리 시간이 안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번에 그 시험을 치게 돼서 그 준비 좀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가 다행히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운이 좋아서 네. 많은 걸 하셨네. 네네. 그리고 또 그 비슷한 것도 있던데. 하이 IQ 소사이어티? 네, 멘사가 이제 상위 2% 내에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고요.
하이 IQ 소사이어티라고 세계 지능 상위 0.135% 그러니까 IQ로 치면 172 이상인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인데 거기 테스트에 또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연예인 최초로 이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몇 나왔어요? 177 정도 나왔어요. 우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 공부를 전교 1등을 하진 않았는데요. 전교 1등보다 제가 IQ가 1이 높아가지고 IQ하고 또 공부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잔머리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순발력, 네네네. 머리 순발력.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따놨으니 뭐 이제 앞으로 그거 큰 자산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좋은 데 써야지 나쁜 데 쓰지 마세요. 좋은 일에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광명시에서 다문화 대사 하고 계세요? 네, 다문화 홍보대사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소외된 다문화 아이들을 만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다문화 학생들의 현실들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조금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중도 입국 자녀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다가 오다 보니까 언어가 좀 어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적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말투가 어눌하니까 그 친구들은 놀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 입국 자녀들끼리만 또 어울리다 보니까 언어가 그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소외되고 하니까 그런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어떻게든 뭐 그 친구들은요 그냥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면 그 자체가 그냥 우와 최고의 연예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말도 해주고 그 중에 또 연예인이 꾸미는 친구가 있으면은 제가 또 방송국도 데려가서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또 뭐 고민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선생님보다는 또 개그맨 형아라 그러거든요. 형아가 얘기를 들어주면 또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통도 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힘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또 본인도 힘을 얻고. 예, 그렇죠.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저한테 조언을 얻는 자체가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준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얼굴에 나타나요. 네. 애들 고민이 어떤 고민이 많아요? 일단은 다문화라고 구분 지어지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외형적으로 또는 티가 안 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뭐 중국 다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중학생인 친구는 학교 선배랑 싸웠다는 거예요. 중2인데 중3이랑 싸웠대요. 그래서 왜 싸웠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에 가는데 뒤에서 선배들이 야, 쟤 중국이다. 막 이러다가 야, 중국 이러니까 기분이 나빴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 나이가 아직 사춘기고 어리다 보니까 선배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네가 형 그렇지만 저는 형들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라든지 잘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네 의사를 좀 이렇게 예의 바르게 표현하다 보면 형들도 언젠가 받아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소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개그맨 형이 큰 힘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쓰라린 경험도 많이 했으니까 그게 네. 다 밑받침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 역할도 하는 거 아니에요? 상담사 자격증도 따로 있던 것 같은데. 상담자 자격증은 제가 따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근데 저한테 되게 호기심을 많이 느끼나 봐요. 또 남자들 사춘기 때 보면 못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희 때 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좋아했듯이. 예. 제가 또 그 트레이너 자격증을 또 땄거든요. 못하는 게 없어. 네, 그래가지고 예, 사춘기 남자애들은 이제 막 선생님, 저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쩔 때는 또 선생님 그 여기 가슴이 커지고 가슴 운동을 하고 여기 딱 멋지게 나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어떤 운동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제가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는 거 아니까 아이들이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그거 따라서 하고 식단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해주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이가 만물 박사. 만능이시네요,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네. 어떤 강의를 해요? 다문화 인식 개선 강사는? 한번 강의를 짧게 요약해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일 큰 얘기는 그거예요. 그냥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거다. 그리고 다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친근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주면거든요. 샘 해밍턴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실 다문화잖아요. 네, 샘 해밍턴 다문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도 다문화였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은 재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다문화였어요. 어떻게? 그 영부인이셨던 분이 아, 오스트리아 출신의 맞아. 예, 잊어버리고 있었네. 프란체스카 도너리 여사였잖아요. 맞아.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초대 대통령이 다문화였어요.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럼 야, 니네 애국가 불러봐. 애국가 동해물가. 동해물가를 작곡했던 아니테 선생님도 다문화였다. 그렇죠. 네, 스페인 출신의 로리타 탈라벨라 여사.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1800년 전에 김수로 왕, 너희들이 아는 김수로 왕, 가야고 김수로 왕도 인도 아유타국에서 넘어온 허황호라는 우리 와이프 인도 사람 다문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사실은 다문화를 그렇죠. 왔었는데 우리가 자꾸 좀 이렇게 잘못된 인식 때문에 순혈주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어차피 다문화고 사실 최종적인 목표는 그래요. 다문화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는 이미 다문화라 사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만 다문화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최종적 목표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없어졌을 때가 비로소 그 목표가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멋진 얘기네요. 네네. 이번에 프랑스 월드컵 팀 보면은 다문화 효과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도 언젠간 그렇게 될 거예요. 98년도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 사상 첫 우승을 했을 때 주축 선수가 지네딘 지단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알제리 출신입니다. 출신이죠. 예. 근데 그 사람 만약에 다른 나라 민족이라고 해서 배척했다면 아마 프랑스는 우승을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인식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도 있는데 네. 그 유튜브에 가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아직 유튜브 쪽으로는 자격증을 못 따가지고요. 저것도 이제 조만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격증 따버리겠습니다. 그것도 또 저는. 유튜브에 또 몇만 또 팔로워가 생기겠는데 예. 저도 한번 강의 듣고 싶어요. 아유,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네네.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3년 동안에 그 군대에 그게 무슨 군대라 그랬지? 그걸? 병역특례제도, 산업책.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다문화에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됐지만 본격적으로 내가 다문화에 이제 뭐라 헌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언제예요? 계기가? 그게 이제 한 우울증이 있었을 시기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 예. 그 시기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오히려 아팠던 게 기회가 됐던 게 아닌가. 누가 그렇게 조언해줬다고 그랬어요? 개그맨 황용진 씨라고요. 예, 그 잭슨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저한테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해봐라. 네, 그쪽 네가 남들보다 해던 거니까. 네, 예. 네가 이제 더 특, 너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너가 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차별과 편견이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네, 그렇죠. 뭐 세월이 지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또 다문화인들은 또 차별도 불편하지만 동정도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 그래요? 차별. 그러니까 이게 차별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온정적 차별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해서 일부러 더 막 온정적으로 대하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상처거든요. 그냥 똑같이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게 가장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얘가 어떤 얘가 있었냐면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강원도 지역이었나요? 어디에서 다문화 초등학생 아이가 집에 빵을 들고 왔대요. 빵을 들고 왔는데 다문화 이제 부모님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한테만 선생님이 빵을 줬다라고 해서 그것도 좀 이상하다.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온정적 차별 중에 한 예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똑같이 구분짓지 그것조차도 구분 짓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온정적 차별조차도 안 하는 똑같이 그냥 우리는 하나라고 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활동하면서 많은 이제 아이들도 만나고 주로 아이들을 만나나요? 부모님과 함께 만나긴 하는데요. 부모님은 아무래도 또 바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아이들 좀 많이 만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중에서 뭐 기억에 특별히 남는 아이가 있어요? 이라크 출신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예, 그렇게 적응을 못하긴 했는데 가수가 꿈이라고 해가지고 절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대 회사가 기획사 이러이러한 회사가 있고 네가 인터넷 쳐서 이렇게 알아봐서 거기에 오디션을 보는 방법이 가장 지금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해서 노래 연습을 하고 싶으면은 어디 뭐 기획사 같은 데서 돈을 달라 하는 데 가는 웬만하면 가지 말고 일단 네가 학원 같은 데 중에서도 조금 이러이러한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네가 레슨을 받으면서 보컬 트레이닝을 하면 아무래도 네가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죠. 재능이 있었어요? 지금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요. 하면 될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살다가 온 애예요? 여기서 태어난 애가 아니고? 이라크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라크에서 그 식당을 하고 부모님하고 살다가 7살 때인가 그때 가게가 폭탄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라크에서 나올 수가 있었대요. 예, 그때 후세인이 있을 때인데 그때 나올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재빨리 이제 빨리 나오자 그래가지고. 난민이네.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버지하고 같이 그 케밥 집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연예인이 꿈이다. 연예인이 꿈이긴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친구들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체적 능력이 저보다는 훨씬 더 좀 체육 자체가 좋다 보니까 작년에 만났을 때 저보다 키가 작았는데 형 한번 가수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났더니 이번에 이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짜식을 했다 너무 커가지고 예, 그래서 이 친구들 참 체육 조건이 좋구나 예, 라는 생각을 했었죠. 다문화 활동을 하면서 네.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분들을 봤을 텐데 그 중간에 안타까운 사연들을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뭐 아이들 얘기도 그렇고 너무나도 많은데 뭐 참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놀라실 텐데 실제로 부산 초량동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우나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이 예. 이제 결혼을 하고 국적을 한국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인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사우나에서 출입 거부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싫어한다고 사장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네, 사장님 나빠요죠. 근데 이제 경찰까지 오고 막 이랬는데. 아니 그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손님들이 싫어한다 이거야. 왜 싫어하느냐? 외국인하고 같이 목욕을 하면은 물도 더러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에이즈에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목욕을 하기 싫어해서 받을 수가 없다. 거기 에이지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아니 우리도 외국 가면 우리 외국인이 되잖아요. 우리도 외국 가면 외국인이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사우나 간다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목욕하면 에이즈 옮는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실제로 부산 초량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갖고 경찰까지 왔어요. 경찰까지 오고 그렇게 했는데 법적으로 사실 경찰이 받아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게 개인 사업이니까. 네,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어떻게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식 개선의 교육 방법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할까. 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저는 가슴이 확 막히네요. 그죠? 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실제로 또 다문화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제가 깜짝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어떤 학부형이 그 다문화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서 잘 놀고 있는데 한국 그 친구 집에 부모님이 이제 오셨나 봐요. 오니까 이 아이가 놀라면서 막 가방을 얼른 싸가지고 막 집에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학부형이 놀고 가라고 내가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먹고 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더래요. 울면서 자기는 다문화 가족 아이인데 진짜 더 놀고 가도 되냐고 정말 맛있는 거 해주시는 거 먹고 가도 되냐고 울더래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게 이 아이가 그 전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일반 우리 한국 아이들한테 그 말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동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은 참 이렇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뭐 얘기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 방송인 딜도라라고 있습니다. 딜도라 하시모바라고 리포터를 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결혼을 하러 오게 돼서
처음에 이제 그 향수병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우즈베키스탄 여동생이 언니 이제 막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한국을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일반인들 잘 모르다 보니까 언니하고 막 이렇게 지내주고 언니 우울증 때문에 병원도 같이 다니고 하면서 이 놀러 와서 그 관광비자인가요? 예. 그 기간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따 그것도 모르고 다시 있다가 모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지현 씨 정도 되는 유명한 배우예요. 그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103K. 아니 우즈베키스탄은 뭐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전지현이라고 그러던데. 네, 뭐 김태희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언니 우울증 때문에 왔다가 이 기간이 어떻게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그 불법 체류 이게 돼버린 거라서 다시 언니를 보고 싶어서 한국을 오고 싶은데 이게 이제 다시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대사관한테 이런 탄원서도 넣어보고 했는데 그냥 그 서류상의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불법 체류를 했기 때문에 승인이 계속 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제가 거기다가 편지를 썼어요. 당국에다가 영사관에다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9기 공채 개그맨이고 사장님 나빠 이렇게 해서 다문화 가족과 그걸 대변하는 코미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방송을 하게 된 동생 중에서 딜도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지금 동생이 한국을 들어오지를 못하는 애타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불법 체류를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간에 법적으로 치면 불법 체류가 맞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좀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 속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셔서 좀 이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알겠습니다만 승인은 아직 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답장을 받았거든요. 보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어떻게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융통성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은 네, 좀 이렇게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막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공무원 했었거든요. 네네. 내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또 저런 얘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내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물론 뭐 인식 개선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은 그 동남아 사람들과 결혼한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다문화 가족이면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다문화 가족이고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다문화 가족이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다문화 가족인데 뭔가 약간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 가족을 다문화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것도 차별이죠. 네, 그렇게 그냥 좀 뭔가 우대를 해주려는 그런 게 좀 있고 문화가 좀 있고 뭔가 약간 동남아 사람하고 결혼한 가족만 다문화 가족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실제로도 뭐 이렇게 클럽이나 이런 데다 보면은 백인들은 받아주면서 동남아 사람은 좀 아직까지 좀 잘 안 받아주려는 그런 클럽이 좀 존재를 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선진국 미국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하면 그건 법에 걸려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종차별법에 걸리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그런 법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내가 다른 나라 갔을 때 차별받을 수 있을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아직도 못 면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게 좀 시정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역할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식 개선을 위해 제가 이런 메시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안타까운 사연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네팔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넘어온 이주 여성의 실제 사례인데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항상 좀 무서운 관계잖아요. 고부간 갈등. 뭐라고 하다가
이것도 편견과 선입견인데요. 다문화 내에서의 어떤 편견. 밥도 못 먹고 사는 나라에서 온 주제에 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상처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밥을 못 먹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유. 그런데 뭔가 동남아시아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시어머니가 그런 좀 속된 말로 이제 좀 자존심 상하죠. 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하던 형이 뭐 있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이란 형? 이란에서 온 샤풀이라는 형이 있는데요. 제가 뭐 세계 각국 형제가 다 많네요. 네, 제가 다문화 쪽에 관해서는 뭐 많은 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다 알게 돼서 카레집 아는 형이에요. 친하게 지냈는데 처음에 이제 이 형을 만났을 때 저도 사실은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자격증을 지금 땄지만 그 전에는 저도 사실은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란에서 온 형이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직 정착하려면은 아직까지는 생활이 많이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면은 밥도 제가 살려고 그러고 커피도 형 돈 쓰지 말고 저금하세요. 정착하려면 힘드실 거예요 라고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형이 몇백억대 자산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형보다 돈이 훨씬 없는 것도 창피하지만 그거보다는 근데 본인이 티를 안 내요 그렇게? 네, 그냥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자체가 나조차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 봐야 되는 계기가 됐었던 사건이죠. 재밌는 얘기면서도 교훈이 되는 얘기네요. 네네네. 네. 그 정책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거나 좀 제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책은 제가 아직까지 뭐 이렇게 그 다문화 이해 전문 강사로 정책까지는 제가 이렇게 큰 범위 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좀 현재 정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글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니까 다양한 제도들이 참 많은데 많아요. 네. 그게 아직까지 그 구석구석에 있는 다문화인들한테까지 퍼지기에는 좀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덜 돼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그렇죠. 정책이 있는지.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사실 나도 잘 모르고 있어서 지금 여쭤본 건데. 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게. 그렇죠. 그 일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한테까지 아직까지 혜택이 다 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지금 이 방송을 다문화인들이 좀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분들에게 강사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대한민국의 최초 개그맨이자 다문화 이해 전문 강사 자격증을 딴 블랑카 정철규라고 합니다. 다문화 가족분들, 뭐 무더위에 고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또 인식 개선에 대해서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꿈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문화를 때로 레인보우라고 하거든요. 무지갯빛, 레인보우 이렇게 해서 무지갯빛이 7가지 색깔이 다 어우러졌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 되듯이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각 구성원들이 다 합쳐져서 아름다운 무지갯빛, 레인보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 해보고 함께 힘내봅시다. 네, 여러분들 화이팅!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다시 개인적인 이제 마무리 질문 비슷한데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어떤 TV로? 네, 지금 열심히 얼마 전에 또 문제적 남자도 촬영을 해서 방송에 나갔고요.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라디오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네. 자산이 돼서 네네. 방송 활동도 잘할 것 같아요. 네. 인물도 훤해지셨고 네.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공식 질문. 네. 재미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는 무엇이다? 개그맨 정철규의 목숨을 살려준 그렇네. 그런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굉장히 색다르고 감동적이네요. 네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장님 나빠요를 외쳐야만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장님 좋아요를 외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피부색, 언어는 다르지만 모두가 행복한 그날을 꿈꾸며 소통, 화통, 능통, 정도원의 통큰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